대한민국은 학벌공화국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학벌은 중요합니다. 취업이나 결혼할 땐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 평생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당신의 학벌. 만약 누군가 당신이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을 때 혹시 머뭇거리지는 않나요? 신입생인데 과자 믿고 밖에 나가기가 부끄러우시다고요? 다 떠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대학 만족하십니까?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지 않고 대학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편입입니다. 여기서 잠깐, 편입이 더 어렵지 않냐고요? 자세히 뜯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신 분들, 편입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는 모르겠는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편입은 편입학의 줄임말로 대학에 입학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단 편입을 하면 1학년이 아닌 3학년으로 입학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편입시험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있고요. 이때까지 편입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하면서 편입시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편입은 왜 하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학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고 졸업 후 취업이 걱정돼서일 수도 있죠. 그냥 단순히 학교의 분위기나 주변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대학은 별로 만족이 안 되는데 수능을 다시 보자니 자신도 없고 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등록금이랑 시간도 부담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편입이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런 편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무나 지원할 수 없다. 즉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영어 단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 그것도 듣기, 쓰기, 말하기는 없이 오직 읽기 한 과목만 출제되는데요. 이렇게 한 과목으로 평가하다 보니 영어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 응시 횟수가 무제한이다. 수능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단 하루만 진행되는 시험이지만 편입시험은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쟁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편입 준비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4, 5, 6등급의 수준입니다. 1, 2등급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과 애초부터 같이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바로 뒤에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편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일반 편입은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면 가능하고요. 학사 편입은 대학교 졸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무조건 일반 편입만 가능하냐고요? 노노,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고졸인 분들도 단기간에 일반 편입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또 대학을 다니던 분들도 학사 편입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재학생분들이 학사 편입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학사 편입을 지원하면 편입 확률을 훨씬 올릴 수 있거든요. 학사 편입이 더 유리한 이유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편입은 과목이 딱 한 개, 영어만 본다고 했습니다. 인서울 대학들은 주로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편입 영어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경북대, 부산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 줄여서 직어국은 주로 토익 같은 공인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토익 점수만 좋다고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 대학교 성적이나 면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건 대학별 모집 요각을 살펴보면 나오니까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입이 이런저런 장점이 있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한정된 자리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인기학과의 경우 무려 100대 1도 종종 나오고요.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점점 더 어렵게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잘 될 거야 같은 어중간한 마음으로는 정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금 잔인하게 들려도 현실적인 면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 경쟁률이 높다는데 쌤은 왜 편입을 추천하시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100대 1의 경쟁률은 표면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수가 많습니다. 아까 편입의 특징에서 원서 접수가 무제한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대학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대학을 합격해도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뿐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와
성균관대와 경기대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성균관대에 최종 등록을 하겠죠. 그럼 경기대에 그 합격의 자리가 비면서 그 다음 예비 보는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매우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최초 합이 아니어도 결국 편입에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경쟁자들이 다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능 4, 5, 6등급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수능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수능에서 미끄러져도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고대가 목표였던 학생이 수능날 긴장해서 결국 경희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그냥 경희대학교에 만족하면서 지내거나 아니면 아쉬움에 다시 도전하더라도 편입은 별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능을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보통 재수나 반수를 준비하거든요. 결국 편입 준비생들의 실력은 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노력으로 충분히 편입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영어가 어렵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볼만 합니다. 아마 편입 영어 기출문제를 처음 보시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건데요. 내가 아는 단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 결국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단어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외워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공부가 쌓일수록 단어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편입 영어는 수능이랑 달리 엄청난 사고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능은 원래 미국인이 봐도 100점 받기 힘든 과목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은 잘해도 국어 시험 보면 100점 받기 힘들잖아요. 즉 수능 영어는 해석이 되더라도 논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 편입 영어는 그 정도로 논리가 필요한 문제는 많지 않아요. 결국 해석만 잘 할 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편입은 어중간한 각오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결국에 합격하잖아요. 다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 타이틀을 바꾸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젊은 날에 정말 치열하게 한번 내 모든 걸 쏟아보았고 그걸 결국 인정받고 성공했다는 경험, 그 성공 경험이 바로 최고의 보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나도 정말 하면 되는구나,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하다, 스스로에게 감동받을 만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 진짜 내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정도의 각오는 하셔야죠. 남들 초중고 12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 대학을 1년 바짝 공부해서 그것도 신입생이 아닌 3학년으로 입학하는 건데 애매한 각오로 시작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공부 시작도 전에 미리 초를 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공부를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 유리합니다. 대략 수능 3, 4등급 정도 실력이거나 재수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 합격 확률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에는 붙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거나 예기치 못한 곳에 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를 해도 막 실력이 금방 늘지 않으니까 초조해져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시험날까지 악착같이 붙잡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 반드시 지금보다 좋은 학교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가능성이 어떤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어도 아직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입에 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다 떠먹여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하다가 막혀도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는지 또 이 시기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편입 전문가입니다. 저희 채널의 동영상 목록을 한번 둘러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합격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편입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래 링크로 1:1 상담 문의 주시면 개인별로 맞춤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담은 무료니까요. Never give up, you're not alone. 지금까지 최진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